안녕하십니까. 횡령개방 전문가 문정태 회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법인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사연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신 것들 중에 하나가 공익법인입니다. 이게 공익법인이 뭐냐. 근데 법인은 일단 민법상 뭐 상법에도 뭐 법인 정의가 있는데 민법상 개인하고 법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 그 정도는 아실 겁니다. 근데 그 중에 공익법인이란 뭐냐면 공익, 즉 사익이 아니라 공익, 공적인 이익을 위해서 만든 법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회사가 뭐가 있냐? 일반적인 주식회사는 그 회사 주주들, 즉 사적 이익을 위한 법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제조업이랄지, 유통업이랄지, 서비스업이랄지 그 주주, 그 다음에 그 회사의 대표, 이사를 위한 사적 이익을 위한 법인이고요. 공익법인은 그런 거보다는 예를 들어서 뭐 장학재단이랄지, 아니면 사회복지법인이랄지, 아니면 또 뭐 복지법인이랄지, 학교법인이랄지, 이런 법인들은 물론 그 법인들은 주주라는 개념이 있을 수가 없고요. 출자자, 즉 법인을 처음에 세울 때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낼 수 있지만 그 사람들한테 배당은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에 청산을 할 경우에는 자녀 재산에 대해서도 주주들한테 나누어지지 않고 국가로 귀속이 됩니다. 그럼 공익법인이 뭐 하는 데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학재단, 즉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좀 장학금을 지급하려고 하는 법인이랄지, 사회복지법인, 어려운 뭐 이웃들을 돕기 위한 뭐 복지법인이랄지, 아니면 어르신들을 위한 법인이랄지, 이런 사회복지법인들이 그 법인이 출자자, 즉 주주를 위한 이익이 아니라 어떤 사회의 이익, 즉 공익, 공적인 이익을 위한 법인을 공익법인이라고 합니다. 요즘에 공익법인에 대한 화두가 대두가 되고 있는 이유가 일단 회사들도 이런 주식회사들, 대기업들도 이런 공익법인을 많이 세우는 게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해야 된다. 사적 이익뿐만 아니라 공적인 이익으로 기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국민 정서가 많이 생겨서 공익법인에 대한 질문사항이 좀 많았고요. 그럼 이 공익법인을 설립하는 게 뭐 어떤 거냐? 일단은 공익법인을 설립하려면 관련 정부나 지자체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요거는 허가제고요. 왜 그러냐면 공익법인을 통해서 실제로는 그 출자자들이 사적 이익을 취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 때문에 공익법인을 세울 때 관련 정부나 지자체의 허가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실제로 공익법인 활동에 대한 제재, 관리 감독이 굉장히 좀 강한 편입니다. 국세청이랄지, 뭐 금감원이랄지, 정부 측에서. 그러면은 이런 공익법인들을 어떻게 설립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공익법인에 대한 질문사항들에 대해서 오늘은 좀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강남구에서 복지재단, 훌륭하시네요. 임 사장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공익법인을 설립을 해서 기부금 신청 대상을 받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공익법인 설립을 하면은 일단은 우리가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팔아서 사적 이익을 취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외부 기부자들, 즉 뭐 기부금이랄지 이런 걸 받아서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도 보면 이 임 사장님도 강남구에서 복지재단, 즉 어려운 가정 형편의 사람들을 돕기 위한 재단을 설립하셨는데 그러려면 어쨌든 돈은 있어야 되고, 그러면은 일반인들 뿐만 아니라 제3자들, 즉 출자자들이 아닌 다른 분들한테 기부금을 받아야 되는데 이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것도 처음에는 공익법인 설립을 하실 때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을 뭐 받으신 것도 중요하지만 공익법인 설립하실 때는 반드시 설립에 관한 조건을 명확하게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다른 A 재단도 공익법인 설립할 때 뭐 이거 굳이 뭐 정부나 지자체 도움, 그러니까 인가를 받아야 되느냐 그런 걸 알지 못하고 그냥 설립을 하셨다가 나중에 설립이 취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취소되는 것뿐만 아니라 잘못 설립한 거에 대해서 벌금이 있을 수 있으니 이런 것도 좀 유념하시고, 괜히 이중비용만 이분도 나간 케이스였죠. 기부금 지정은
일단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일단 확인이 가능하고요. 기부금 지정을 받으려면 지정기부금 대상 단체죠. 이러려면 기획재정부 즉 정부에 신청을 해서 이것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물론 허가 절차가 굉장히 좀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뭐 사회복지법인이랄지 사랑의 열매랄지 대한적 십자랄지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이름이 알려진 데들은 문제가 안 되지만 새로 설립하는 법인에 대해서 정부나 제3자 일반인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확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런 절차 때문에 기부금 지정단체로 지정받으려면은 요건이 까다롭다. 그리고 공익법을 설립할 때도 여러 가지 요건들, 신고 서류랄지, 뭐 예를 들어서 자본, 출자금이 뭐 2억에서 5억 이상 있어야 된다 할지, 아니면, 출자자들이라고 하죠. 발기인들이라고 하죠. 발기인들 몇 명 이상이 되는 날지, 이런 것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니까 그런 점을 유념하시고요. 두 번째 질문은 마포구에서 국제 어린이 재단. 특이하네요. 어린이 재단인데 국제적으로 해외에 있는 어린이를 돕기 위한 재단인 것 같습니다. 여기 신사장님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공익법인은 설립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공익법인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 참 좋은 것 같아요. 부가가치세라는 것에 일단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재화나 용역을 이렇게 갑과 을이 계약을 해서 재화와 용역을 제공을 하면은 용역의 공급자, 재화의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를 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0만원의 재화를 공급했다. 그러면 1,000만원의 10%인 부가가치세를 같이 받아서 이 부가가치세를 국세청에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근데 보통 일반 주식회사, 영리법인들은 부가가치세 개념이 있는데 공익법인도 부가가치세를 받아서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에 해당되는 재화나 용역의 거래일 경우에는 공익법인도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은 이 부가가치세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그럼 어떻게 하냐? 면세 사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꼭 이런 뭐 어린이 재단이 공익법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요거는 거래 형태, 거래 계약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거든요. 어린이 재단이지만 우리가 뭐 어린이들을 위한 기부금을 보내기 위해서 어떤 기념품 같은 거를 만들어가지고 어떤 대기업에 납품을 했다. 그 돈을 받아가지고 해외에 있는 어린이한테 도왔을 경우에 기념품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도 분명히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입니다.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업들한테 돈을 받을 때 부가가치세 10%를 받지 않으면은 나중에 가산세까지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공익법인이라고 해서 꼭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아도 되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이면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셔야 된다는 점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강남구에서 사회복지협회를 운영하시는 김사장님께서 남겨주셨네요. 질문을 남겨주셨네요. 공익법인을 운영한 지 한 2년 되셨는데 이사회가 있는 것 같네요. 이사회 의사록을 꼭 만들어야 되냐? 그리고 어떤 서류에 대해서 공증을 받아야 되냐? 요걸 좀 질문을 주셨네요. 기억이 나는 게 사회복지법인 운영하시면서 약간 좀 여러 사람들이 참여를 하다 보니 이사분들이 약간 의문사항이 있고 신뢰가 안 가는 부분에 대해서 공증을 받자 이런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 김 사장님들 외에도 많은 분들이 이런 공익법인 운영하는 데 있어서 서류, 미비 서류, 법적 서류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점이 많았고요. 서류를 대충 준비하다가는 나중에 출연자들, 즉 이 공익법인을 운영하시도록 돈을 내신 기부자들에 굉장히 좀 피해가 수 있으니까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죠. 왜냐하면 공익법인을 운영하시는데 이런 의사회 의사록이랄지 이런 것도 제대로 구비 안 하시고 운영하시다가는 나중에 공익법인도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공익법인이라고 수익사업을 운영하지 않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공익법인 이사회 의사록 공증 시 반드시 필요한 거는 이사회 의사록 원본과 진술서, 법인등기부 등본, 대리인의 신분증 등이 필요합니다. 이런 절차들을, 그 다음에 구비서류들을 반드시 숙지를 하고 계셔야 공익법인을 운영하시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 많은 질문들이 있었는데요. 공익법인 종류도 많고, 다양한 사례들이 많으니까 구체적인 거는 아래에 눌러줘서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룡예방 전문가 임정태 유기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